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보미입니다. 오늘은 저명한 시인이 작가 지망생에게 쓴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은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체코 프라하 출신의 시인 라이나 마리아 릴케가 쓴 글입니다. 그는 1875년 12월에 태어났습니다. 1962년 12월 자신을 찾아온 여인에게 장미꽃을 꺾어주려다가 장미 가시에 찔린 것이 화근이 되어 스위스의 발몽에서 51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와 러시아, 아프리카, 스페인 등을 떠도는 끊임없는 방랑 속에 살아가며 많은 여인들과 사랑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2000편이 넘는 시와 단편소설, 희곡을 비롯한 수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사관학교에 다니면서 시를 쓰며 고민하는 20살의 작가 지망생 프란츠 카프스는 그의 고민을 적어 릴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카프스는 끝내 시인이 되지 못했지만 28살의 시인 릴케와의 편지 인연은 6년간 이어졌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에겐 단 한 가지 길밖에는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가서 당신에게 글을 쓰도록 명하는 그 근거를 캐보십시오. 그 근거가 당신의 심장의 가장 깊은 곳까지 뿌리를 뻗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글을 쓸 수 없게 되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을 무엇보다 당신이 맞이하는 밤 중 가장 조용한 시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글을 꼭 써야 하는가? 깊은 곳에서 나오는 답을 얻으려면 당신의 가슴 깊은 곳으로 파고 들어가십시오. 만약 이에 대한 답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즉 이 더없이 진지한 질문에 대해 당신이 나는 써야만 해 라는 강력하고도 짤막한 말로 답할 수 있으면 당신의 삶을 이 필연성에 의거하여 만들어 가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정말 무심하고 하찮은 시간까지도 이 같은 열망에 대한 표시요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술가는 나무처럼 성장해가는 존재입니다. 수액을 재촉하지도 않고 봄 폭풍의 한가운데에 의연하게 서서 혹시 여름이 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는 일도 없는 나무처럼 말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여름은 오니까요. 그러나 여름은 마치 자신들 앞에 영원의 시간이 놓여 있는 듯 아무 걱정도 없이 조용히 그리고 여유 있게 기다리는 참을성 있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날마다 배우고 있습니다. 나는 오히려 내게 고맙기만 한 고통 속에서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인내가 모든 것이라고. 당신은 참으로 젊습니다. 당신은 모든 시작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당신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당신의 가슴 속에 풀리지 않은 채로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인내심을 갖고 대하라는 것과 그 문제들 자체를 굳게 닫힌 방이나 지극히 낯선 말로 적힌 책처럼 사랑하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당장 해답을 구하려 들지 마십시오.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은 그 해답을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 그 해답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직접 몸으로 살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궁금한 문제들을 직접 몸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먼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해답 속에 들어와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고독을 사랑하고 고독이 만들어내는 고통을 당신의 아름답게 울리는 비탄으로 견디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멀리 느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당신의 주위가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가까이 있는 것들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당신의 영역이 이미 별들 바로 밑에까지 다다를 만큼 커졌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개인이 성숙하기 위한, 자기 안에서 무엇이 되기 위한, 하나의 세계가 되기 위한, 즉 상대방을 위해 자체로서 하나의 세계가 되기 위한 숭고한 동기입니다. 사랑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위대하고도 가혹한 요구입니다. 즉 사랑은 한 개인을 지목하여 그에게 원대한 사명을 부여하는 그 무엇입니다. 당신이 슬픔에 잠겨 있던 동안 당신 가슴 속에 많은 것들이 변하지 않았나요? 당신의 어디인가, 즉 당신의 본질의 어느 한 부분이 변하지 않았나요? 슬픔의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하여 사람들이 슬픔을 시끌벅적한 곳으로 들고 갈 때 오히려 그 슬픔은 위험스럽고 나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표피적으로 그리고 아둔하게 치료한 질병처럼 그런 슬픔들은 물러나는 척하였다가는 짧은 잠복기가 지나고 나면 전보다 훨씬 무섭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슬픔들이 가슴속에 집적되어 인생이 되면 그 인생은 제대로 살지 못한 삶, 거부된 삶, 실패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인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머리가 미치는 곳보다 좀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다면 우리의 감지력의 망루를 지나 좀 더 멀리까지 내다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슬픔들을 우리의 기쁨을 대할 때보다 훨씬 더 큰 신뢰로 참아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슬픔이란 무언가 새로운 것, 무언가 미지의 것이 우리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슬픔에 젖어 있을 때 더 조용해지고 더 인내심을 갖고 더 마음을 열수록 새로운 것은 그만큼 더 깊고 더 확실하게 우리의 가슴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만큼 더 훌륭하게 우리는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고 그만큼 더 많이 그것은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그러다가 미래의 어느 날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 그것과의 친근감과 가까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오라 그대, 내가 알아보는 마지막 존재여. 육체의 조직 속에 깃든 고칠 수 없는 고통아. 정신의 열기로 타올랐듯이 보라, 나는 타오른다. 그대 속에서 그대의 넘실거리는 불꽃을 받아들이기를 장작은 오랫동안 거부했다. 그러나 이제 나 그대를 키우고 나는 그대 속에서 타오른다. 이승에서의 나의 부드러움은 그대의 분노 속에서 여기 것이 아닌 지옥의 분노가 되리라. 아주 순수하게 미래에 대한 아무런 계획 없이 자유로이 나는 고통의 그 어지러운 장작더미 위로 올라갔다. 속에 든 모든 것이 이미 침묵해버린 이 심장을 위해 그토록 뻔한 어떤 미래의 것도 사지 않기 위함이다. 저기 알아볼 수 없이 타고 있는 것이 아직도 나인가? 불꽃 속으로 추억을 끌어들이지는 않겠다. 오 생명, 생명이여, 저 바깥에 있음이여. 그리고 불꽃 속의 나여, 나를 알아보느니 아무도 없구나. 내가 당신한테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음 같은 것입니다. 당신을 이렇게 위로하려 애쓰는 이 사람이 당신에게 가끔 위안이 되는 소박하고 조용한 말이나 하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인생 역시 많은 어려움과 슬픔을 지니고 있으며 당신의 인생보다 훨씬 뒤처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러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으면 일단 주어진 일을 해라. 신이 그대를 어느 곳에 데려다 놓든 그곳이 바로 그대가 있어야 할 곳이다.
위대함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 그것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을 수 있는가에 있다. 올바른 것을 찾기 위해 한참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설사 몇 번은 헛된 시도를 하더라도 용기만은 잃지 마라. 실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되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도 말아라.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생각이 만드는 것이다. 생각하는 물음표와 행동하는 느낌표가 하나가 되었을 때 젊음은 다시 태어난다.